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오늘 저녁 6시 차기 대통령을 뽑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부통령 후보 유일한 토론이 열립니다. 오늘 토론에서는 사회자의 팩트체크는 없지만 QR코드로 시청자가 실시간 팩트체크를 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토론이 별다른 결과를 내지 못한다면 선거철마다 있는 옥토버 서프라이즈도 있습니다. 더 힐의 백악관 출입기자가 5가지 옥토버 서프라이즈를 전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여론조사 기구에서 수많은 경합주 지지율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128가지 대선으로 가는 길이 있고 여론조사는 어느 정도의 편파와 오류가 있습니다. 허리케인 헐린 피해는 예상보다 크고 이 피해 지역의 경합주도 포함돼 선거에 영향을 이미 미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후보는 이 사안에서도 눈뜨고 거짓 선전을 합니다. 더 문제는 트럼프의 거짓 선전을 우파 매체가 그대로 사실처럼 전한다는 비통함입니다. 4만 5천 명의 항구 노동자가 오늘 동부와 걸프 연안의 36군데 항구에서 파업을 했습니다. 삼성과 LG 제품도 통관이 불가능하고 곧 가격이 오르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대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사립대학에서 가족 찬스, 레가시 입학을 금지하는 두 번째 주가 됐습니다. 스탠포드와 USC가 현재 14%인 레가시 입학 내년부터 없앱니다. 조지아주 판사가 조지아주의 6주일 이후 낙태금지법을 위헌이라면서 시행 중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 헤즈볼라를 상대로 지상군 침공을 시작했습니다. 지역 전쟁에 대한 두려움 커졌고 열쇠는 이란이 쥐고 있습니다. 이란은 헤즈볼라 사무총장 암살 이후 자체 핵개발 필요성 확인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어쨌든 최종적인 것은 미국과 전쟁을 한다는 뜻이고 지금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했을 때 이란이 미국을 이길 리가 없다는 데서 많은 전문가들이 문제 해결 내지는 예측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지금 백악관이 이란 쪽으로 이제 병력도 이제 배치를 하고 한다는 뉴스가 나오거든요. 이 내용은 제가 뒷부분에 좀 전해드리겠고요. 그렇다고 당장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면전을 한다던가 이란은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하려면 이라크도 건너가야지 되고 시리아라든가 요르단을 서쪽으로 쭉 건너가야지만 이스라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또 이러한 것들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미국도 지금 탑뉴스로 보도하고 있는데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고요. 오늘은 먼저 부통령 후보 토론과 오늘이 10월의 첫째 날입니다. 미국에서도 늘 선거가 치러지는 게 대선이 11월의 첫 번째 화요일이기 때문에 10월 달에는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있습니다. 상대 당에서 서로 상대를 최적합한 순간에 공격하기 위해서 뭔가 카드를 숨겨놓고 있다 터뜨리는 것도 있고 자연 발생적으로 터지는 카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통령 후보 토론 옥토버 서프라이즈 여론과 판세부터 맨 앞에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는 저녁 6시 그리고 동부 시간으로는 9시 한국 시간으로는 아침 10시에 결정적인 일격이 될 마지막 기회 이렇게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트럼프와 해리스 후보의 토론이 있을 것 같아라고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아주 많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그게 지금으로서는 아니라고 보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그럴 때 오늘 부통령 후보 토론은 예전에 부통령 후보 토론 보지 않았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결정적인 일격의 마지막 기회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로 다른 스타일이고 완전히 정치적인 신념도 다릅니다. 두 남자 전략도 다르죠. JD 벤스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거짓이라도 주목받으려면 해야지 된다라는 것을 본인이 공개적으로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고 그에 비해서 이 팀 월즈라는 미네소타 주지사면서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는 굉장히 이 사람은 진보적인 정책을 미네소타에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하는 그 수단이요.
이웃집 아저씨처럼 해서 그 진보적인 정책을 굉장히 상식적인 것으로 이렇게 뭔가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그런 재주가 있는 아주 두 사람이 너무너무 대조적입니다. 뭐 학력부터 다요. 그래서 우선 J.D. 벤스 후보를 보면은 오하이오주의 첫 번째, 그러니까 임기 1기 상원 의원이고, 트럼프 후보가 이 사람을 뽑은 데는 당연히 중서부의 백인 지지를 받기 위해서, 왜냐하면 너무너무 힘든 가정에서 자라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뭐 군대부터 갔다 와서 이제 오하이오 주립대학교를 나오고 예일 법대를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중서부의 노동계층의 백인들에게 어필을 하겠다 싶어서, 그것보다도 마가 운동에 대해서는 트럼프보다 더한 마가입니다. 어쩌면 이 점은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바이든 대통령보다도 생일이 몇 개월 빠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11월 달이고 트럼프 후보는 6월 달이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많으니까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 할 때 이 벤스라는, 지금 이제 40살 됐죠. 8월 달에.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를 사람들이 너무 중요하게 쳐다보겠죠. 오늘 같은 경우는 딱 그 only one 무대이기 때문에. 테크업계에서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일했습니다. 실리콘밸리 벤처 캐피털리스트 출신이고, 그리고 이제 테크업계의 지원으로 돈 많이 테크업계에서 이 사람을 지원했습니다. 우리에 대한 뭐 규제 좀 약하게 해달라고 해서 연방 상원 의원이 된 사람인데, 사실은 연방 상원 의원이 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이 사람이 트럼프 후보를 그전에는 미국의 히틀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성추문, 성 문제에 관한 재판이 있고 할 때는 그 트럼프 말을 누가 믿어? 다 저 주장하는 증인들, 여성들 말을 믿어야지. 이렇게 말하자면 한마디로 네버 트럼프에서 마가의 챔피언으로 올라선 사람이 J.D. 벤스입니다. 굉장히 자신감 있고요. 순발력도 있습니다. 말 잘하고요. 그런데 이제 약점이라고 하면 스스로 무리한 주장을 많이 해서, 무슨 뭐 아이 없는 고양이 레이디라든가 아니면 IT계 이민자들이 애완동물을 잡아먹는다고 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트럼프 후보보다 비슷하게 어떤 때는 조금 더 한 발짝 나가는 것 같은 느낌도 주는 그런 J.D. 벤스 부통령 후보. 그에 비해서 팀 월즈 60대고요. 팀 월즈 후보는 미네소타 주지사지만 제일 먼저 카멜라 해리스가 그를 소개할 때 코치라고 소개를 하잖아요. 풋볼 코치라고. 미국 사람들이 그만큼 좋아한다는 얘기고, 하이스쿨 선생님이었고, 방위군 했고, 뭐 수십 년 하원 의원도 했고, 학교 선생님일 때는 중국에 가서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일을 미국에서 하나 이렇게 하다가 뭐 일자리가 마땅치 않고 했어요. 그래서 중국에 가서 중국 학생들에게 이제 영어를 가르치고 해서 중국을 이제 그 뒤에 교환학생 교환 등등으로 해서 뭐 30번인가 갔다 왔다고 하잖아요. 유머 감각이 아주 뚜렷하고 호감도가 J.D. 벤스와는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높습니다. 그리고 weird, 이상해, 저 사람 이상해 하는 말을 유행을 시켜서 굉장히 친화적인 언어를 하는데, 그 친화적인 언어로 진보적인 정책을 옹호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세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뭐 무슨 예를 들어 해리스 후보가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내게 하고, 뭐 트럼프 후보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주기를 원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상식적인 세금 정책을 보십시다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데 뭐 부자들이 뭐 그 돈을 가지고 직원들에게 잘해주는 것도 아닌데 세금을 계속 깎아줘야지 됩니까?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야지 이 나라가 지탱되는데, 굉장히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무척 친화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재주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만든 비호감도가 높고 똑똑하고 젊은 이 J.D. 벤스와 원래 태생이 그런 것인지 굉장히 스스로 친화도가, 호감도가 높은 이런 사람의 대결로서 공격할 게 많죠. 지금 도전자 팀에서 J.D. 벤스가 경제, 이민, 범죄, 그리고 또 미네소타 주지사로 있었을 때, 이것도 이 J.D. 벤스가 뭐 가짜 주장도 많이 하고 있는데, 무슨 아이들 화장실에 뭐 콘돔 놓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확하게 따지고 들자면 그런 것들을 공격을 할 것이고, 그에 비해서 팀 월즈는 아니
지금까지 JD 벤스가 해왔던 뭐 아이 안 낳는 뭐 레이디, 고양이 레이디를 한다던가 아니면 프로젝트 2025라는 너무나 극단적인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의 트럼프의 정책을 보여주는 이런 것을 만든 그 측과 헤리티지 재단의 중요한 몇백 명들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트럼프도 JD 벤스도 관련이 너무 깊거든요. 그 최고 책임자가 쓴 책에 본인이 서문을 썼을 정도니까 이런 것들로 이제 공격을 하겠죠. 그리고 이 프로젝트 2025가 어제 잠깐 트럼프 후보의 음성으로 들어보신 교육부도 없애야지 된다. 연방준비제도도 없애야지 되고 금본위로 해야지 되고 대통령이 굉장히 많은 권한을 가지고 선출직을 뭐 대부분 없애고 대통령이 다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된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공격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아주 뭐 잘 민주당이 보존하고 있는 낙태 문제 이런 것들이 되고요. 사회자는 노라 오도넬 CBS의 이브닝 뉴스의 진행자 한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아버지가 군인이었고 뭐 육군 군의관이었고 해서 한국에서 용산 기지에서 2년 동안 학교 다니고 어렸을 때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문재인 대통령 인터뷰하고 할 때 노라 오도넬이 한 거죠. 그리고는 또 그 마가렛 브레넌 Face the Nation 여자 선후배가 같이 하죠. 선후배가 이제 같이 하게 되는데 오늘 정말 중요한 건 이건 꼭 선거뿐만이 아니라 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저만 오늘 아침에 안 겁니까? 이제 일단 CBS에서 팩트체크를 안 한다. CNN은 대통령 후보 토론회 때 안 했어요. 안 했더니 불만이 컸습니다. 그 뒤에 ABC에서 너다섯 번을 트럼프에 대해서 했어요. 그 뒤에도 또 불만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팩트체크를 안 한답니다. 안 하기는 안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그 화면에 스크린 화면에 QR코드를 이렇게 준답니다. QR코드 CBS에서 방영되고요. 6시에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QR코드를 주면 우리가 휴대폰으로 어디 뭐 식당에 가거나 하면 QR코드를 이렇게 찍으면 거기에 자세한 내용이 쫙 펼쳐지잖아요. 그렇게 QR코드를 주면은 이제 팩트체크 이거 이상하다 할 때 그 QR코드 하얀색하고 까만색으로 돼 있는 거 딱 거기다가 블랙 앤 화이트 그 보드에다 가져다 대면 스마트폰으로 스캔을 하면 그 온라인에 쫙 그 나온답니다. CBS 웹사이트가 원래 이제 다 팩트체크를 해놨었던 것과 이것을 위해서 20명의 저널리스트들이 리얼타임으로 체크를 해준답니다. 새로운 방식이죠. 그런데 이건 CBS로 보실 때만 그렇습니다. 다른 그 텔레비전 뭐 거의 주요 매체는 오늘 다 방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참 이 내용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면서 예전 같으면요. 약간의 과장이 있죠. 정치인들이 뭐 많은 과장도 있지만 특히 선거철에 과장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도 적절했기 때문에 아주 사사건건 팩트체크가 너무 필요한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굉장히 시간 낭비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잠시 뒤에는 여러분들 광고 들으시고 나서 또 트럼프 후보의 어제 또 엄청난 가짜. 근데 가짜가 그냥 가짜로 끝나고 이제 적당히 머물면 괜찮은데 그 가짜가 자꾸만 메인스트림으로 와서 진짜처럼 퍼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끔 팩트체크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제 트럼프 후보가 조지아주의 그 허리케인 피해 지역에 가서 얘기를 했었던 그 팩트체크는 조금 하겠고요. 말하자면 민주당 대통령이 공화당 지역에는 뭐 지원을 안 한다는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공화당 주지사가 지원받고 다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이리하여 오늘 저녁 6시 아주 중요할 수도 있고 뭔가를 뒤집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부통령 후보 토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5가지 옥토버 서프라이즈를 간단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백악관 출입기자예요. 의회신문 더 힐의 브렛 사무엘스가 이번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옥토버 서프라이즈도 항상 다르죠. 다른데 5가지 정도를 간추려 놨습니다. 사실은 지난 몇 개월 동안 7월 21일부터 지금까지 정확하게 6월 28일 트럼프와 바이든의 토론 이후 7월 1일에 바이든이 사임하고 나서 지금까지 1년 동안 겪어온 것보다 훨씬 많은 충격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트럼프 후보 2번이나 암살 시도를 겪었으니까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5가지 정도의 옥토버 서프라이즈 어느 후보에게 이득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는 비디오나 오디오가 나올 때 2016년 돈 있고 인기 있으면 여자는 아무데나 주물럭거려도 돼 하는 트럼프의
그 오디오가 나왔어도 트럼프 후보 별 영향 받지 않고 당선됐습니다. 2020년 선거 전에 헌터 바이든 후보의 아들 랩탑에서 막 선정적인 여러 가지들이 많이 나왔는데도 바이든 후보 당선됐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비디오나 오디오가 나온다면 기본적으로는 해리스 후보가 전에 쭉 그 검사부터 검찰총장, 연방상원의원, 부통령으로 있을 때 뭔가 정책이 범죄에 관해서나 오일 시추에 관해서나 바뀐 부분, 거기에 관한 비디오나 오디오가 좀 폭발적인 것이 나온다면 해리스 후보에게 나쁠 수 있겠죠. 그리고 트럼프 후보는 너무 충격적인 말을 뭐 거의 날마다 하니까 별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지만 다만 하나를 지적을 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그 선거 유세를 하면서 본인에게 돈을 많이 기부하는 기부자에게 비공개로 이거 나한테 돈 이만큼 주고 내가 이거를 해줄게 하는 것들이 나온다면 지난번에 한번 나왔었잖아요. 오일 그 기업인들 몇 명 사이에서 얼만큼 돈을 모아서 나한테 주면 내가 뭐를 없애주고 한다고. 근데 그 정도 가지고는 트럼프 후보에게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기후 이벤트. 이 내용도 이제 잠시 뒤에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지금은 허리케인 헐린이지만 행방불명된 사람들이 600명이 넘습니다.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죠. 카멜라 해리스가 지난 주말에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그리고는 라스베가스로 가서 선거 유세를 하다가 이걸 중단했습니다. 워싱턴 DC로 갔죠. 일단 가서 이제 연방재해청 사람들과 만나서 여러 가지를 의논하고 했는데 지금 이런 일들 그리고 어제 트럼프 후보는 조지아주에 갔고 내일 바이든 후보는 노스캐롤라이나주 이번에 아주 사망자가 원래 예상했었던 것보다 훨씬 많다고 하잖아요. 내일 이제 방문을 하는데 특히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주 지금 트럼프 후보가 약간 한 1% 정도 높은 걸로 지지율이 나옵니다. 경합주인데 조기 투표 직접 조기 투표가 이제 시작되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사람들이 너무 뭐 길이고 뭐고 다 망가져 있으니까 휴대폰도 안 되니까 그러면 이거 이제 방해받을 가능성이 있죠. 플로리다주도 큰 피해 지역이지만 플로리다주야 아무리 뭐 카멜라 해리스에 대한 지지가 높아진다 할지라도 그냥 아직까지는 트럼프 후보가 이긴다 하는 곳으로 그냥 놓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의 옥토버 서프라이즈는 정치폭력. 트럼프 후보 2번의 암살 시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최소한 6개 주에서 선거 관계자들이 의심스러운 소포를 받고 그리고 연방수사국이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선거 딱 끝났어요. 11월 5일 개표하는 과정에서도 폭력이 있을 수 있죠. 그로 인한 무슨 일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른다는 거죠. 특히 트럼프 후보가 계속 요즘에 반대자에 대한 그 공격 수위를 높이고 인신공격을 하고 오늘 아침에는 후보 토론을 하는 날인데 부통령 후보 토론날 민주당 부통령 후보를 엄청 비난하는 그런 소셜미디어에 글을 썼습니다. 자, 네 번째 옥토버 서프라이즈는 또 다른 토론이 있을 것인가. 아직까지 트럼프 후보는 아니라고 하거든요. 이유는 조기 투표가 이미 시작됐는데 메일로 하는 것도 그렇고 너무 늦었다면서 거부하고 내가 이겼는데 왜 해? 추가 토론은 항상 진 사람이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트럼프 주변에서는 해야지 된다. 첫 번째 후보 토론에서 너무 못했기 때문에 만회를 해야지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일리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 게 캘리언 코네이라는 대안 사실이라는 걸 제일 처음에 얼터너티브 팩트라는 말을 만들어낸 트럼프의 전략가였었죠. 백악관에. 지금은 아닙니다만 여론조사 전문가였습니다. 원래 캘리언 코네이라는 여성이. 그래서 그 여성도 오늘 아침에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대안 팩트를 만들어낸 사람답더군요. 트럼프가 언제 토론을 안 한다고 그랬지? 트럼프가 토론을 안 한다고 완전하게 말한 적은 없어.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뭐 할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만일 트럼프가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아직까지는 한 달하고 며칠 남았잖아요. 10월 1일입니다. 여론이 내가 토론을 하면서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 카멜라 해리스는 또 그때는 안 받을 수가 없죠. 계속 후보 토론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것도 네 번째 옥토버 서프라이즈 결과상 전쟁 이 문제도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국내 사건에 의해서 미국 사람들은 대체로 투표를 합니다. 경제, 내 주머니. 그러나 어떤 땐 해외적인 사건이 엄청나게 크면 그로 인해서 재선에 진 대통령도 있고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10월 7일이니까 며칠 있으면 1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선이 가자 지구에서
그 북부 레바논 헤즈볼라의 거점지로 올라가서 지금 이제 일부 지상군 터널을 통해서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레바논에. 이 벤자민 네타냐후로서는 딱 헤즈볼라 사무총장을 암살하고 나서 지지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멈춰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정치인 벤자민 네타냐후로.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는가? 이 레바논에서 100만 명이나 지금 뭐 이주민이 돼서 난민처럼 어디로 이렇게 집을 이사가고 한다고 하는데 지상작전이 정말로 전면전이 될 것인가, 이건 이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트럼프 후보에게 좋은 거죠. 공격의 빌미를 주는 거죠. 해리스 후보가 아무리 트럼프 후보가 독재자에게 아첨하고 독재자로부터 아첨받는 사람이라고 비난을 한다 할지라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으로 트럼프는 내가 대통령이었으면 이런 일 안 일어났어. 그리고 내가 또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해결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옥토버 서프라이즈 이런 5가지들도 지금까지 너무 팽팽하니까요. 뭔가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여론과 판세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좀 길어질 것 같아서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융자 홈에퀴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융자나라 공동펀입니다. 지금 뭐 미국 그 대사관에 직원들도 대피를 하고 하네요. 레바논 같은 데 보니까 지금 뭔가가 심상치는 않습니다. 아무튼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여론과 판세 간단히 말씀드리죠. 지금 우선 여론과 판세 하면은 어디서 여론조사, 경합주 지지율을 조사를 했는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늘은 제가 한 1, 2분 정도 네이트 실버라는 이런 여론조사 전문가가 그 평가를 내린 것을 조금 보겠습니다. 우선 제일 그래도 믿을 만한 민주당이다, 공화당이다, 편파적이지 않은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요. 퀴니피아 그리고 유가브, 영국의 제가 많이 인용을 하는 곳이죠. 그리고 뉴욕타임즈와 시에나 칼리지 뭐 이런 정도요. 그러나 그 밖에 제일 이제 편파적인 거, 공화당의 편파적인 매체는 라스무센 그리고 트라팔가, 공화당의 무슨 일종의 선거 요원과 같다. 이렇게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에 비해서 또 민주당에 대해서 좋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그 케이스는 입소스, 또 퍼블릭 팔러시, 폴링 뭐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여러분들께 뭐 퀴니피악이라든가 유갑이라든가 뉴욕타임즈, 시에나 칼리지 뭐 이런 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대체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여론조사 판세를 말씀드릴 때는 이렇게 그 여론조사 전문가인 그 네이실버 씨가 얘기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BBC는 538을 믿거든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믿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네이실버가 편파적이다 아니다라고 어떻게 알아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여론조사 기구가 아니잖아요. 통계, 여론조사를 분석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분석하는 전문가는 가능한 한 최대한 이제 그 아주 정확하게 팩트에 기반해서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요. 본인 평판 나빠지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전해드리고요. 현재 오늘은 제가 BBC가 그 538과 ABC가 이제 538을 네이실버 씨에게 샀으니까는요.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대체적으로 어제 했거나 그제 했거나 그렇거든요. 전국적인 여론조사는 날마다 하는 데가 많아요. 그 표본이 많고 하니까. 그런데 표본도 다 자격이 있어야 되니까 경합주는 그렇게 날마다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현재 보면은 며칠 전에 뉴욕타임즈, 시에나가 한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주에서는 각각 트럼프 후보가 1%포인트 앞서가고 애리조나주에서도 다 똑같이 1%네요. 처음에 애리조나에서 5% 앞서가는 것으로 나왔었는데 그 사이에 좀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4군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위스콘신 또 미시건에서는 해리스 후보가 2%포인트 앞서가고 같은 블루월인
펜실베니아에서 해리스 후보가 1%포인트 앞서간다. 그리고 네바다에서도 해리스 후보가 1%포인트 앞서간다.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제와 큰 차이가 뭐 그다지 많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여론은 이 정도 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우선 그 헐린, 그 허리케인과 트럼프, 바이든, 해리스, 또 조지아주의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 이런 얘기를 조금 드리겠는데요. 우선 그 조지아주라든가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주에서 이번 허리케인 때문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 저희가 뭐 도와드릴 일은 없어도 마음으로는 많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뭐 연방 정부에서 아직까지는 연방 정부, 연방 재해청에서 구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하고 있고요. 130명 이상이 사망했고 6개 주에서 저쪽 위에 버지니아까지 플로리다주에서는 워낙에 트럼프 후보가 인기가 있어서 트럼프 기념품점이 따로 있더군요. 이런 곳에 뭐 약탈도 당했다고 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화학 약품을 그 처리하는데 뭐 흔한 일이잖아요. 불이 났다던가 전기 자동차가 이 그라지에 세워뒀는데 소금물 때문에 폭발한 이런 케이스도 있거든요.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그래서 지금 허리케인 그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는 그쪽 지역에서는 전기 자동차를 그라지 안에 넣어두지 말아라 하는 것을 많이 일반인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고가 난 곳은 다행히 그 가족들은 대피해서 다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더군다나 그 애쉬빌 하면은 그 뭐 예술가들도 많고 그 산악지대 그쪽에 뭐 요리사들도 많고 뭐 어떤 뭐 기업인들이 뭐 산악지대 이런 데서 편히 쉬기도 하고 하는데 완전히 지금 물과 전기 부족하다고 하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미국이 지난 20년 동안에 인구가 뭐 캘리포니아주에서 플로리다로 많이 갔다, 텍사스로 많이 갔다 하지만 또 다른 곳에서 캘리포니아주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거의 인구 이동이 남부와 서부 쪽으로 이제 그 집중적으로 됐습니다. 북부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자리도 그렇고 날씨도 그렇고 해서 전부 남쪽과 서쪽으로 오니까 이젠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 너무 이게 심해지는 겁니다. 인구가 늘어나니까 그 제한된 땅에 뭔가를 이만큼만 해야 되는데 뭔가를 과잉으로 해서 말하자면 인간이 만들어낸 재앙이라고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자연재해와 딱 마주쳐서 피닉스 같은 경우 뭐 지금 뭐 100도가 넘는 게 뭐 며칠이라고 하던가요? 캘리포니아주도 시에라 네바다 화재 위험 그렇게 많다 하는데도 그런데도 여전히 그쪽으로 사람들 몰리고 있죠. 휴스턴, 어스틴, 댈러스, 포트워스, 텍사스 얼마나 이제 많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모였습니까? 그러니까는 뭐 허리케인부터 산불부터 엄청난 이런 사실이 더 좀 지독해진다. 사람들이 보통 이사할 때는요. 재난이 많이 일어난다. 이걸 걱정한다기보다는 날씨가 어떻지? 은퇴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뭐 일자리가 그럼 어떤가? 아니면 그 밖에는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을 보잖아요. 또 생활비를 보실 테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요즘에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허리케인 피해 지역도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더 피해를 본 것도 있다. 뭐 요즘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의 허리케인이 발생하고 나서 정부에서 당장 해결해야지 될 문제가 있고 지금 600명 이상이 행방불명이라고 하니까 그건 그거대로 하면서도 장기적인 계획도 같이 해나가야지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트럼프 후보가 어제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방영이 안 되면 저도 구태여 제가 시간을 이렇게 쓰고 싶진 않거든요. 팩트 체크를 하면서. 근데 쓸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트럼프 후보가 조지아주 발도스타를 갔어요. 발도스타에 가서 이제 빨리 갔다 이거죠. 재난 지역에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지금 예를 들어 현직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위로받고 싶은 마음 그리고 가면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 같은 것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엄청나게 많이 구조 작업이 먼저 돼야지 될 때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그런 곳을 가지는 않았고요. 이 트럼프 후보가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기 때문에 큰 피해를 입은 노스캐롤라이나주를 내일 간다는 얘기입니다. 카멜라 해리스 후보도요. 당장에도 가고 싶지만 그 최소한으로 그러니까
피해를 그 현지에 내지 않는 그런 형태로 가겠습니다. 그냥 뭐 이 멀리서 할 수 있는 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스베가스에서 일요일에 그 선거 유세할 때도 보니까 제일 먼저 이 허리케인 이분들부터 얘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후보는 그리고 주말에 바이든 대통령은 주말이면 백악관을 비우잖아요. 백악관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백악관에 돌아왔는데 트럼프 후보가 이 정도는 그냥 가뿐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아니 왜 뭐 워싱턴에도 안 가고 뭐 두 사람 다 뭐 싸잡아서 뭐 욕을 한 거예요. 엄청 그렇게 하는데 해리스 후보는 선거 유세를 중단했거든요. 본인도 일요일에 선거 유세했잖아요. 펜실베니아주에서 이 해리스 후보가 라스베가스에 있었을 때 본인도 펜실베니아에 있었고, 근데 이거는 그냥 아예 그렇다고 하고 무슨 얘기를 어제 계속 했느냐면은 이 트럼프 후보가 민주당인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 지역의 그 주지사들이 전화를 해도 전화를 통화할 수도 없고 공화당 지역을 도와주지를 않는다. 이거 그래야지 되는데 도와주지를 않는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거든요. 그 가운데 좀 점잖게 얘기한 것을 조금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왜 이게 안 열리죠? 참. 안 열려서 못 들려드리겠네요. 제가 말로만 해야 되겠네요. I just spoke. The president just called me. 그래도 이건 되네요. 이건 되는데 트럼프 후보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것처럼 아니 뭐 대통령 전화 통화할래도 전화도 안 받고 공화당 지역은 도와주지를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전에 이미 브라이언 캠프라는 본인이 갔잖아요. 그곳에 브라이언 캠프라는 주지사가 트럼프 바이든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고 본인이 전화를 건 게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대통령이 공화당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에게 전화를 했는데 본인이 못 받았대요. 아주 급한 일이 있었겠죠. 이 비상사태에서. 그래서 금방 다시 전화를 걸어서 대통령이 도와준다고 했고 앞으로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전화하라고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I just spoke. The president just called me yesterday afternoon. I missed him and called him right back, and he just said, "Hey, what do you need?" And I told him, we got what we need. We'll work through the federal process. He offered that if there's other things we need, just to call him directly, which I appreciate that.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에게 감사한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했는데도 그러는 겁니다. 그랬더니 기자들이 계속 물어보죠. 아니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그랬다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것을 보여달라 하니까 스스로 찾아봐라. 트럼프 후보가 많이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기자들이 계속 묻는 거예요. Governor Kemp did call. Where's that coming from? Biden did call Governor Kemp. 스스로 에비던스가 있느냐고 하니까 스스로 그 찾아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돌아왔어요. 본인이 이제 백악관을 비워서도 계속 이제 전화로 일을 했었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기자들이 트럼프 후보가 이런데 하니까 그 사람 왜 거짓말인데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합니다. Trump has accused both of you of ignoring the disaster. He is lying. He's lying이라고 얘기를 He's 하죠. lying. And the governor told him he was lying. The governor told me he was lying. I've spoken to the governor, spending time with him. 네, 이 주지사 자체도 나랑 전화했다고 하지 않느냐. 트럼프가 거짓말하는 거다. What he says about me, but I care what he communicates to the people that are in need. Implies that we're not doing everything possible. 네,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그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그러한 말 같은 걸 하는 것이 이 같은 그 구호 작업을 하는데 프로세스를 굉장히 나쁘게 한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뉴스를 많이 해야지 되는데 이런 것을 그 팩트 체크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트럼프 후보가 거짓말을 안 한다면 이런 그 팩트 체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루 종일 트럼프 후보의 그 말만, 바이든 대통령 이런 얘기는 또 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이 있다. 가끔 가다 이런 것은 제가 여러분들께 가끔 가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후보가 얘기했던 공화당주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도움을 안 주려고 해. 이거는 본인이 대통령이었었을 때 민주당주에게 협박했었던 것을,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인 거예요. 거짓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매체에서 표현하기는 이건 본인의 그런 뭐라고 하든가요? 그 접근 방식을 그대로 보여줬다. 왜냐하면 예전에 캘리포니아주에서 막 산불 나고 그랬을 때요. 산불 나고 이랬을 때 만약에 현직 대통령이 민주당인데 공화당주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 하면 그거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건 정말
알아서 욕먹는 처신이잖아요. 근데 트럼프 지지자들은 그렇게 안 믿어요. 트럼프가 거짓말을 해도 그걸 정말 참말이라고 믿으니까 트럼프 후보가 캘리포니아주에 자연재해가 있고 그랬을 때 블루 스테이트라고 여기에는 안 준다고 하고 그리고 본인과 가까운 또 레드 스테이트 중에서도 주지사가 특별히 본인에게 잘해준다 하면 A 플러스로 대우하겠다. 본인이 한 얘기예요. A 플러스로 대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푸에르토리코에서 허리케인 마리아 3년 동안 지원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들이 있어서 미국이 굉장히 여러 가지를 낭비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그 중요한 뉴스 가운데서 하나는 이제 뒷부분으로 미뤄서 이스라엘 문제를 조금 레이티스트까지 함께 전해드리겠고요. 하나는 애틀란타 저널 컨스티튜션은 조지아주 판사가 조지아주의 6주일 이후에 임신 낙태 금지법이죠. 이걸 위헌이라고 하면서 시행 중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게 이제 연방 대법원에서 주에서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임신 6주일. 그러니까 여성 가운데는 그 임신 6주일 때는 뭐 그 느끼지도 못하는 여성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랬는데 결국은 최근에 이슈가 됐던 임신 중절을 하지 못해서 여성이 2명이 사망했습니다. 2명이 사망을 하고 그런 보도가 나오고 이건 이제 그 카멜라 해리스 후보가 뭐 얘기도 인터뷰할 때 했었던 거고요. 앰버 니콜 서먼, 캔디 밀러 두 여성 이 케이스가 나오고 나서 어제 판사가 26페이지짜리 그 의견서 판결문을 썼는데 풀튼 카운티의 판사네요. 로버트 맥버니 판사가 아무튼 이거는 원래대로 돌려라 해서 뭐 그러나 주 또 검찰총장이 주 대법원에 항소할 수는 있죠. 이게 지금 애틀란타 저널 컨스티튜션은 오늘 탑 뉴스고요. 캘리포니아주 사립학교는 잠시 뒤에 항만 근로자들 파업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집이 부자여서 돈을 주거나 부모가 그 대학교 나오고 하면 레가시 입학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아들 부시 대통령도 아버지 때문에 예일 들어갔고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그 경로와 어떠한 그 결과를 주는지까지는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몇 분 있으면 또 확인이 될 테니까 조금 더 자세히 우선 오늘 메인주부터 텍사스까지 그 항구 부두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는 것 50여 년 만에 처음이랍니다. 1977년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고 특히 이제 14군데 항구는 아주 그 중요한 항구라는 거죠. 화물 컨테이너의 반 이상을 처리하는 원래 그 4만 5천 명 정도가 지금 파업을 하는데요. 멤버는 그것보다 훨씬 많답니다. 8만 명이 넘는데 국제 해운 노조 소속이고요. 당연히 이제 임금 인상이죠. 어제까지 협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하나가 있죠. 요즘은 이제 파업한다 하면은 임금 인상, 조건 인상 그것과 함께 자동화에 반대하는 이런 것들이죠. 시간당 임금을요. 뭐 굉장히 좀 다양하다고 하거든요. 29달러에서 39달러까지 뭐 이렇게 해서 6년 동안 매년 10%씩 한 70% 이상 요구를 해서 2030년까지 시간당 69달러. 뭐 항만 그 근로자들이 돈을 많이 받긴 하잖아요. 한 뭐 기본적으로 한 8만 달러 정도는 받고 오버타임 뭐 이런 것들 하면 20만 달러 이상 받는데 워낙에 이건 이제 근무 하는 그 일터의 작업 환경도 어렵고 위험하기도 하고 하는 거기에 대한 위험 수당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일단 지금 이제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경제에 바로 영향을 준다는 건데 할러데이 연말 시즌에 바나나도 미국 많이 수입하잖아요. 자동차 부품, 면, 나무, 담배 이런 건 또 그렇다 할지라도 썩는 물건들 있잖아요. 음식 같은 거, 뭐 바나나도 그렇네요. 며칠 지나면 거기서 월마트라든가 제일 이제 그 동쪽 항구를 많이 이용하는 데가 월마트보다도 제 삼성 LG를 먼저 말씀드려야지 되겠네요. 삼성 LG, 이키아 가구, 그리고 밥스 디스카운트 퍼니처, 홈디포도 그쪽 동쪽을 많이 이용한답니다. 월마트와 함께. 이렇게 되는 경우는 추가로 이제 보관료를 내야지 될 테고요. 그리고 이게 파업이 하루 파업을 하면 그 하루 파업한 것에 대해서 회복하는데 한 사흘에서 닷새가 걸린답니다.
또 파업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그러면 앞으로 이제 몇 개월 지나면 가격이 비싸진다는 얘기가 되는데 뭐 미국의 수입품의 한 3분의 1이 영향을 받게 되고요. 하루에 45억 달러 피해라고 골드만삭스가 예상을 했죠. 이게 또 이제 좀 길어지면 10만 명 정도가 관련 뭐 일자리를 잃게 되는데 대통령이 권한이 있습니다. 파업하지 말고 계속 협상해라고 80일 동안은 파업을 중단할 태프트 하틀리 법이 있는데 이거 잠시는 견딜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뭐 압력을 넣을 수 있는 쪽에 넣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자동차 파업을 할 때 역사상 처음으로 자동차 그 파업하는 사람들과 함께 피켓을 들었던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이 파업하지 말아라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가장 친노조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2002년도 그때는 뭐 선거철이 가깝지 않았었겠죠.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쪽 서해안에 이제 항구에서 파업을 할 때 이 개입을 했었었죠. 그때 11일인가 파업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걸 잠시 뭐 얼마 며칠 안에 해결이 된다면 모르지만 길어지면은 민주당에 타격이 있을 가능성이 아주 크죠. 그러나 대통령으로서는 예를 들어 전체적으로 타격이 조금 있다 할지라도 이 4만 5천 명이라는 것은 분명한 표잖아요. 이 4만 5천 명의 표를 그냥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 내용은 뭐 꼭 뭐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지역뿐만이 아니라 미국 뭐 동부에서도 많이 포커스를 두고 보도를 하던데요. 사립학교의 레가시 입학, 이게 이제 우리 엄마, 아빠, 뭐 동생, 뭐 아니 동생은 아니고 동생이 먼저 학교 갈 수도 있죠. 이런 레가시 입학. 근데 거의 그런 것에는 돈이 따릅니다. 연관이 돼서 뭐 누군가가 아무튼 연관이 돼서 그리고 이제 돈도 기부하고 하는데 캘리포니아주는 몇십 년 전부터 공립학교는 레가시 입학은 없어요. 어퍼머티브 액션이 많이 문제가 됐었지만 레가시 입학은 없었는데 이번에 그 법안을 어제 이제 게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을 한 거죠. 당장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탠포드 대학교와 USC가 영향을 받게 되죠. 2025년 내년 가을 학기부터 적용이 되고요. 어제 게빈 뉴섬이 서명하면서 운이 좋은 사람, 그러니까 타고난 뭐잖아요. 그런 사람만 캘리포니아 드림을 이루어서는 안 된다. 누구나 다 장점, 그리고 본인의 스킬, 노력 이런 것으로 공평하게 학교에 입학할 수 있어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레가시 입학으로 장학금을 줘서 가난한 집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는 그냥 백인 부유한데 뭐 그냥 레가시 입학으로 등등 해서 가는 그런 것들이 훨씬 거기에 포커스를 더 많이 둔 거죠. 뭐 가난한 학생들을 돕기 위해서 뭐 그런다 이건 아니고 그리고 또 레가시 입학하는 사람들도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그냥 가족들 유대 이런 것이 있어서 그 학교를 가는 거지 정말로 자격이 있는데 그럼 자격이 있으면 돈만 내고 그리고 유대 관계가 있고 하면은 그냥 그 학교에 들어가는데 레가시 입학 혜택 안 받으면 되잖아요. 레가시 입학 혜택을 받았다는 것은 혜택이 필요하니까 받았다는 얘기가 될 테고요. 퓨 리서치의 연구 결과 여론조사 결과 2022년도 미국 성인의 75%는 누군가 가족과 친척이 그 학교에 다녔다는 이유로 입학하는데 좋은 점수를 줘서는 안 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주가 메릴랜드주가 이제 사립대학까지 레가시 입학을 금지한 첫 번째 주고 두 번째고요. 그리고 나머지 일리노이, 버지니아, 콜로라도는 공립대학과 칼리지에서만 금지를 합니다. 잠시 뒤에 이스라엘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미국이 몇 시간 안에 이란이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대사관에 있는 사람들도 대피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약 8분 전에 이란에서 이스라엘 쪽을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했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 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면 이란이 우리가 이제 지도로 이렇게 볼 때는 동쪽이잖아요. 그 또 서쪽에 이라크가 있고 요르단이 있고
뭐 그 요르단 위에 시리아가 있고 그 다음이 이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 발사한 미사일이 이스라엘에 지금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대응 같은 것을 지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한 1분 30초 남은 사이에 이스라엘, 헤즈볼라, 이란, 미국을 조금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 헤즈볼라를 상대로 지상군 침공은 터널을 통해서 시작을 했고요. 열쇠를 이란이 쥐고 있다 했는데 이란이 지금 일단 미사일을 발사를 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침공한 건 2006년 이후에 처음이고 헤즈볼라는 아직까지는 지금 지도자는 이스라엘의 암살로 사망을 했지만 전투력도 괜찮고 무기도 많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계속 헤즈볼라는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또다시 이란과는 반대 방향이잖아요. 계속 이제 미사일 로켓 발사를 하던 중에 이제 이라크에서 직접 발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입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하산 나스랄라를 헤즈볼라의 이제 총책임자를 이스라엘이 암살한 거 이것 자체는 오케이 잘했다라고 하고 이후에는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휴전 노력이 이미 실패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미군 기지에 드론 공격 받을 것에 다 대비하고 이란을 향해서 미군 기지를 공격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하면서 중동의 병력을 파견을 했거든요. 이란은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약간 망을 보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헤즈볼라의 총책임자를 이스라엘이 암살을 한 뒤에 이란은 아니구나 대리를 시켜서 뭔가를 하고 이스라엘과 뭘 하려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핵을 가져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될 때 만약에 이스라엘과 직접 싸워야 된다면 그러면 마지막에는 미국이 들어가야지 되기 때문에 지금 이란이 미국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괜히 창피하기만 하고 뭔가 이제 다른 나라로부터 제재 같은 것만 받지 않을까. 지금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요. 아직 그래서 지금 결론이 나오지 않았고 저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더 이상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란은 결국은 미국의 분위기를 조금 볼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용자, 홈에퀴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용자나라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방송됩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